애들 지금 어디 있어? 컴퓨터 하는 놈들은 너네가 잡고 나는 그 뒤에서 시키는 놈을 잡는 거야. 좋다, 한번 해보자! 하자! 2017년 범죄도시 1편, 제작비 70억으로 국내 관객수 688만, 누적 매출액 560억, 대박 흥행. 야, 이게 우리 전 변호사라고 인사해. 그리고 2022년 범죄도시 2편, 제작비 130억에 국내 관객수 1269만 명, 월드박스 오피스 1400억 돌파, 그야말로 초대박 흥행. 이듬해 곧바로 이어진 2023년 범죄도시 3편, 제작비 135억으로 국내 관객수 1068만 명, 월드박스 오피스 1000억 돌파. 2편과 비교 수치가 다소 낮아졌다지만 역시나 초대박 흥행. 찌른다! 위험해! 너 말이야. 경찰. 특히 코로나 이후 한국 영화가 죽을 쓰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더욱 놀라운 성적으로 2편은 2022년 1000만을 넘긴 유일한 영화였으며 3편 또한 1312만을 기록한 서울의 봄에 이은 유의한 1000만 영화였습니다. 우리는 또 여기서 더욱 대단한 점은 지금까지 시리즈물로서 연속으로 1000만을 넘긴 영화는 신과 함께밖에 없었고, 야, 내가 너네들 천년전에 쳐 죽을 때 저승차사였어. 어디서 경거망동을 해, 이 자식들아. 너네 내가 진짜 누군지 몰라? 거기다 이번 범죄도시 4편 역시나 1000만이 무난한 상황. 따라서 역사상 처음으로 트리플 1000만을 달성하는 것과 동시에 1편부터 4편까지 총 관객 4000만을 넘긴다는 것. 진짜? 대박! 그야말로 한국 영화사 두 번 다시 없을 대단한 기록으로 남을 것입니다. 인생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많은 4편 내내 이어져온 권선징악 단조로운 스토리, 그에 따른 식상함, 거기에 호평이 많았던 3편보다 더 떨어진 전문가 평점, 또 영화를 본 관객들 중 호평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반대로 기대했던 것만큼은 아니다라는 의견도 다수. 따라서 1000만 영화라기엔 완성도가 많이 부족한 모습이었죠. 그렇다면 범죄도시는 왜 흥행하는 것인지, 또 왜 범죄도시 4편은 1, 2편과 비교 폼이 떨어진 것인지, 무엇이 달라진 것인지, 이름하여 아쉬운 트리플 1000만 범죄도시, 지금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을 진짜 세게 때리진 않거든, 죽을까봐. 근데 너는 안 되겠다. 범죄도시의 첫 번째 흥행 요소는 단연 메인 주연인 마동석의 매력. 일단 외모는 178cm로 특출나게 큰 키는 아니지만 전직 헬스 트레이너다운 탄탄한 근육, 특히 성인 남성 머리만한 두꺼운 팔뚝, 그 굵기에서 느껴지는 묵직함이 남달랐고, 크로키의 한 방 한 방 압도적인 타격감, 시원하게 날아가는 싸대기. 까불인데요? 까불고 있어.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뻥 뚫리는 쾌감을 주었죠. 그렇게 이 싸대기로 헐리우드, 그것도 마블 영화에 출연. 헌데 또 단순 우락부락한 캐릭터만은 아니며 동문서답을 하는 등 특유의 엉뚱미와 입담으로 웃음까지 선사. 5대5로 나눌까? 누가 오야? 너 바보니? 특히 이 싱글이야라는 대사는 마동석의 현장 애드립으로 장첸 어떻게 알고 왔어, 이런 어떻게 알고 왔어? 막 이런 말이었는데 그래도 진짜 힘 있는 말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혼자야라는 말은 너 혼자 왔어? 감히 나하고 혼자 그렇지. 그럼 죽겠다는 거야? 라는 의미거든요. 혼자야? 아직 싱글이야. 아직 싱글이야. 하는 순간? 아직 싱글이야. 진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만큼 순발력과 센스까지 갖춘 배우라는 반증, 나아가 영화 내외로 의외의 귀여운 모습까지. 따라서 마요미 또는 마블리로 불리며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여담으로 굿바이 싱글에서 함께 호흡을 맞춘 김혜수가 마뿐이라 칭하기도 했죠. 이렇듯 넘사벽 피지컬의 엉뚱미와 코믹, 거기에 특유의 귀여움까지 갖춘 독보적 캐릭터로 국내에는 이런 캐릭터가 전무후무. 유력하지 말라고!
해외로 눈을 돌리며 헐리우드 배우인 드웨인 존슨과 매우 흡사하게 코리안 드웨인 존슨으로 불리기도 하는 등 이미지나 영화 행보가 꽤 많이 비슷하죠. I said scram! 헌데 되려 문제는 이 독보적 캐릭터성. 앞서 언급한 굿바이 싱글이나 시동처럼 은근 다양한 연기 스펙트럼을 갖고는 있으나 형사나학당 등 액션 쪽의 임팩트가 워낙 강하고 또 이런 강한 캐릭터로 나온 작품이 많고 출연 빈도 역시 높아 좋게 말하면 마동석 유니버스, 나쁘게 말하면 또동석이냐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다 비슷해 보이는 캐릭터들의 연속, 이미지 겹치기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 쌍놈의 새끼가 대한민국 총체를 뭘로 먹어? 어디다 대고 약을 꼭 따세요? 네. 그리고 범죄도시 마석도 역시나 잘 만들어진 캐릭터이긴 하나 1편부터 이번 4편까지 크게 달라진 것이 없고, 그리고 1, 2편에서 쏟아졌던 명대사와 애드립들, 진실의 방으로라던가 누가 오야 등 이런 신선했던 대사들이 4편에 이르러서는 많이 고갈된 상황. 야 병식아. 네. 진실의 방으로. 진실의 방으로. 야 이게 우리 전 변호사라고 인사해. 즉 아이디어 부족과 식상함이 여실히 드러나는 부분이죠. 대신 연출 쪽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기에 이번에는 이 부분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너네 누군지 아니? 네 누군데? 내 하얼빈의 장첸이야 이 개새끼야! 최초 마동석이 기획한 범죄도시 아이디어를 베이스로 친구였던 강윤성 감독이 각본으로 완성, 그리고 연출까지 맡게 되는데, 여기서 범죄도시는 강윤성 감독의 입봉작, 그러니까 46에 찍은 첫 장편으로 대박을 터뜨린 것이죠. 근데 내 누군지 아니? 돈 받으러 왔는데 뭐 그거까지 알아야 되니? 너 누군데? 말해야지 얼른 같은 새끼야! 그리고 감독은 차기작 롱 리브 더 킹 목포 영웅 이후 누가 깡패야? 씨발 니들이 깡패야! 시끄러운 줄을 알아. 디즈니 플러스 드라마 카지노로 다시 한번 그 실력을 입증. 뭐 하시는 분이세요? 코리안 데서 특히 왔어요, 업장에. So you have to be really careful, hon. 또 뵙겠습니다. 필리핀에서 나를 이길 수 있겠어요? 절대 못 이겨. 비록 카지노가 그지 같은 결말로 영두삼이가 되었다고는 하나 그 특유의 흥미진진한 스토리와 연출은 정말 훌륭했는데, 여기서 카지노의 구상 및 각본 역시나 강윤성 감독이 직접 했던 것으로 그만큼 인물의 개성을 잘 표현하고 또 그 인물 간에 얽히고 설킨 재미난 관계 설정이 탁월한 감독이었습니다. 최 사장, 15만 줘. 어? 형 맡겨놓은 18호 다 갖다가 놀아. 아유 화를 내? 형 마음대로 해. 그래 어차피 마지막이니까 형 원하는 대로 한번 실컷 질러봐. 마음대로 해. 또 있는 범죄도시 1편에도 그대로 드러나는데, 중심 인물인 마석도와 장채는 물론 전일만을 비롯한 강력반 형사들이나 네가 이 새끼야 이렇게 말대꾸 따박따박 할 시간에 나가서 찾아야 할 거 아니야. 우린 뭡니까 그럼? 나가서 찾으시라고 이 새끼야. 아하 왜들 이러실까. 야, 너 씨발 새끼 뭐라고 그랬어? 이놈의 새끼 이 새끼야. 와, 나 이. 특히 진성규 배우가 맡았던 위성락을 비롯 샤비. 뭐라 그런 거야 지금. 병신이랑. 춘식이파 황춘식, 이 새끼가 이제 보고를 받으려고 그러네 아주. 아, 보고는 그냥 뭐 궁금하게 그러지. 이수파 장희수, 들어와. 이 새끼가 사고 치지 말라니까 말도 안 듣고 이씨. 독사파 안성태 등등 주변 인물들 각자의 개성을 잘 살린 것을 넘어 이들 간의 이해관계 및 갈등 상황을 정말 재미있게 설정, 따라서 누구 하나 버려지거나 쩌리 신세가 되는 일 없이 전부 매력적으로 그려내었죠. 미안하면 대가리 꿇어라 이 새끼야. 이 개새끼가 죽을라고 이 개새끼가.
진짜 죽을라고 이씨. 영식아, 예. 그 프로보이드 그거 갖고 와. 형 이거 폴라로이드예요. 야, 너 가까이 앉아봐. 너 가까이 앉아봐. 하나, 둘, 셋. 아이고, 너 계산해 다. 무슨 일이야? 넉넉하게 넣었다. 도라이야 뭐야 이게? 거기다 중간중간 섞여있는 적절한 유머로 자칫 너무 진지해질 수 있는 영화의 유연성을 부여 우리 오빠 진짜 쌍남자네. 쌍남. 뭐야 씨발 다 좋댔어 오빠. 다 좋댔어. 그렇기에 잔인한 장면이 많은 범죄물임에도 남녀노소 다양한 관객들을 불러 모을 수 있었고 액션 역시나 묵직하면서도 요소요소 적절한 타격감을 부여 거기다 컷 편집 역시 너무 과하지도 그렇다고 늘어지지도 않게 잘 사용 특히나 롱테이크로 긴장감을 주는 방식 또한 꽤나 인상적으로 1990년대 홍콩 르와르를 연상케 했습니다. 내 누군지 아니? 발빛 작쟁이야 이게! 물론 이런 촬영 방식은 크게 색다른 연출이 아닌 기본적인 스킬들이지만 그 기본적인 걸 잘 해냈기에 개인적으로 4편 중 가장 마음에 드는 연출. 헌데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후속편은 맞지 않은 강윤성 감독. 대신 1편의 조 감독이었던 이상용 감독이 바톤을 이어받으며 제법 달라진 연출을 시도하였죠. 내 손 뗀 지 오래됐다니까. 새끼가 이게 뭐야 이 새끼야 버리장머리 없이. 내 옛날에 장이수가 아이야. 이상용 감독은 강윤성 감독 밑에서 범죄도시 1편과 롱 리브 더 킹의 조연출을 맡았고 또 강윤성 감독이 뒤로 빠지긴 했으나 기획을 직접 했기에 2편의 전반적인 스타일은 1편과 꽤 많이 닮아 있습니다. 너 납치된 거야. 다만 액션에 있어서만큼은 좀 더 진보했다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건물 내부의 복도나 엘리베이터, 버스 안 등 주로 좁은 공간에서의 격투신들 특히 이 강해상의 복도씬은 거친 느낌의 카메라 무빙과 롱테이크로 그 긴장감을 잘 표현 이는 매튜 번 감독의 킹스맨을 연상시키기도 했고 그리고 마지막 버스 격투씬은 차량 안팎으로 시점을 옮긴다던가 빠른 컷 편집으로 시각적 화려함과 스피드감을 부여 이처럼 공간별 상황별 다양한 액션 연출을 통해 극의 오락성을 증폭시켰죠. 즉 보는 맛이 일품이었던 2편. 내 가족까지 나가. 이후 3편은 마동석 액션에 복싱을 접목해 스타일의 변화를 주었고 특히 여기서는 강렬한 펀치 장면에 진동을 준다던가 효과음을 더 강렬하게 넣는 등 더욱 임팩트 있는 액션을 선보였으며 전반적인 화면 연출도 수직과 수평의 네온 조명이라던가 명암 대비를 높인 화려한 배경을 사용하는 등 테드 스타일스키 감독의 존윅이 연상되는 스타일리시한 장면을 선보였습니다.
다만 액션씬이 너무 어둡고 장면 전환이 빨라 디테일을 잘 살리지 못했다는 단점도 있었고, 스토리 역시나 1편에 비해 너무 진부하면서도 평이하게 흘러갔으며, 특히나 메인 빌런의 카리스마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는데 1편의 장첸의 경우 니네 누군지 아니나, 하지마 강아지야 등등 하지마 이 개새끼야. 장발과 함께 인상적인 카리스마를 전달했고, 2편의 강해상 역시나 너 납치된 거야, 강해상입니다 등등 강혜성입니다. 정말 강렬한 모습, 거기다 압도적 잔인함까지 선보였지만 3편의 빌런 주성철은 영화 내내 뭐가 그리 화났는지 인상만 잔뜩 쓰고 있는데다 지능형 캐릭터인데 머리를 쓰는 느낌보다 그저 미쳐 날뛰는 모습만 보였죠. 그 약 건들면 다 죽인다. 이번 일 망치면 니들이 나한테 죽어. 회장님이 내 약 사는 거야. 그렇게 되려 조연인 초롱이가 하드캐리한 느낌으로 우리 깡패 아니야? 저희 깡패지. 맞아요. 저 씨발 새끼. 들어와. 예. 영화 외적으로도 주성철은 묻히고 초롱이가 더 화제가 되었으며, 오빠 하지마. 선수가 일반인 때리면 안 돼. 아이씨. 야, 너 그러다 혼난다. 아이씨. 저 스텝 한번 밟어? 아유. 아, 좋았다. 아유. 아 오빠 하지마. 선수가 일반인 때리면 안 돼. 서브 빌런인 리키도 마찬가지 꽤나 인상적인 모습을 보이긴 했으나 1편의 위성락 같은 임팩트는 없었습니다. 여담으로 리키 역의 배우는 아오키 무네타카라는 일본 배우이지만 카지노에서 존으로 출연한 김민인 줄 알았다는 사람이 많은데, 네, 저도 그중 하나이죠. 암튼 비록 폼은 좀 떨어졌다 하지만 2편에 이어 3편까지 1000만을 넘기며 데뷔하자마자 쌍천만을 이뤄낸 이상용 감독. 허나 4편은 허명행 감독으로 바뀌며 다시 한번 변화를 꾀하는데, 이 선택은 과연 옳은 결정이었을까요? 그렇게 말. 야, 불 좀 켜봐. 왜 이렇게 어두워? 예. 제가 켤게요. 아니 너 야쿠자 어디 갔어? 야야. 이거 왜 이래? 야 이거 꺼. 대한민국 가장 유명한 무술 감독 정두홍. 그리고 그 밑에서 실력을 갈고 닦은 제자 허명행. 우리 그 정동 감독님의 이 액션 스쿨에서 또 애제자 중에 한 분이요. 야 명수야. 아니 아유 뭐 하는 거야? 아유 미끄러. 명수 형 말을 안 들어. 그렇게 허명행 감독은 스턴트 배우로 커리어를 시작한 이후 2005년 달콤한 인생을 비롯 악마를 보았다, 신세계, 범죄와의 전쟁, 검사 외전, 부산행 등등 18년 동안 굵직굵직한 작품들의 무술 감독으로 참여. 대표적으로 그 유명한 신세계의 드로아 신이나 신세계 하신 거예요? 네. 엘리베이터 들어와 이 사람들을 들어와. 또 최근 DP에서의 정해인 복신 장면이 그의 작품이라 합니다. 여담으로 정해인은 피지컬이 뛰어난 배우가 아님에도 불구 정말 리얼한 복싱 액션으로 호평받았죠. 또한 허명행 감독은 범죄도시 1편부터 3편까지 지속적으로 무술 감독을 맡았었고, 앞서 언급한 2편에서의 강해상 복도 액션, 그리고 3편에서 마석도 액션에 복싱을 접목한 것 등등 역할이 매우 컸고, 그렇게 그 능력을 인정받아 범죄도시 4편의 메가폰을 잡게 되는데, 역시나 액션만큼은 명불허전. 전편 이상의 박진감이다, 대포를 쏘는 듯하다, 보는 내가 더 아프다 등등 마석도의 임팩트 있는 액션은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내가 책임지고 다 잡는다고. 많은 늘어지는 스토리, 두서없는 전개, 타율 낮은 개그, 빌런들의 이상한 반목, 거기에 무게감 떨어지는 빌런과 아쉬운 마지막 액션씬까지
그러니까 범죄도시라는 오락영화에서 액션이라는 첫 번째 요건을 충족시켰지만 나머지는 평이하거나 합격점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으로 이번에는 이를 자세히 알아보죠. 야야 이거 7,000점으로 내려놔라 어? 그래야 사람들이 주머니를 들춘다고 어? 자존심 상해서. 범죄도시 4편 직전 허명행 감독은 마동석과 함께 황야를 찍었고 이 영화가 바로 데뷔작이었습니다. 네, 황야는 폐허가 된 세상, 오직 힘이 지배하는 무법천지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생존을 위해 벌이는 사투를 그린 액션 블록버스터입니다. 그리고 영화의 주된 내용은 세계관만 포스트 아포칼립스였지 여기서도 마동석이 그냥 다 때려 부수는 마동석 유니버스 양산 영화였죠. 헌데 문제는 마동석 양산형이라는 게 아니라 그 조악한 스토리 전개 및 허접한 개연성, 즉 영화의 완성도가 똥망이라는 것으로 이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영상 한 편을 따로 만들어야 할 정도이기에 그저 네이버 평점 4.89였다는 것과 제작사도 극장 개봉을 포기하고 넷플릭스 공개로 돌렸다는 것, 이 두 가지로 대신하겠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마동석의 인터뷰 내용, 서사가 빈약하다는 혹평에 대해 마동석은 액션씬이 많은데 서사까지 넣는다? 돈가스 전문점에 가서 곱창 전골 찾고 라면 찾는 것과 비슷한 것이다 라 했는데 순박한 건가? 이는 크게 잘못된 생각으로 관객들이 말하는 건 곱창 전골이 아니라 돈가스를 시켰을 때 돈가스와 함께 나오는 소스, 샐러드, 밥, 단무지, 피클, 거기에 경우에 따라 스프, 우동, 카레 등등 이렇게 기본적으로 잘 조합된 한 접시를 바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황야는 돈가스 자체가 별로 맛이 없었다는 게 문제. 아이씨, 어딨어? 아이씨, 야, 지환아! 나아가 여러 영상에서 많이 언급한 부분으로 액션 영화나 히어로물은 그 서사가 단순하다지만 그 단순하다는 게 곧 치밀하지 않다 또는 허접하다라는 뜻과 동일하지 않으며 되려 단순할수록 더 탄탄한 구성, 더 짜임새 있는 전개가 필요한 법으로 예를 들어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미션 임파서블도 최근작 데드레코닝 파트 1에선 서사가 똥망으로 망가지며 적자를 기록. 나아가 범죄도시 1편 역시나 뛰어난 액션과 더불어 탄탄한 서사 구조가 있었기 때문에 성공한 것인데 이를 부정하는 발언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었죠. 그리고 마동석의 이러한 생각 때문인지 황야에서 느껴졌던 위화감은 범죄도시 4편에서도 없지 않아 꽤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래 대답하지 마. 형은 어차피 네가 말 안 해도 형은 다 알 수가 있다. 움직이지 마. 다친다. 움직이면 죽어. 여기서부터는 범죄도시 4편의 스포가 포함되어 있으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며 범죄도시의 큰 플롯은 마동석이 나쁜 놈들을 때려잡는다는 권선징악 원툴, 그렇게 차별화 포인트는 결국 빌런들로 이번 4편에서는 카지노의 양정파를 연상케 하는 이동희 배우의 장동철과 오케이 내가 먼저 끌었어. 뭐 총 있나 총? 대가리 확 날려버리게. 그리고 메인으로는 아저씨의 원빈을 연상케 하는 김무열 배우의 백창기가 등장하죠. 장기가 두려움을 느끼는 세포 자체가 없는 여담으로 사건의 배경이 필리핀에다 실제 카지노에 출연했던 필리핀 경찰도 잠시지만 등장. 여러모로 카지노의 연장선에 있었는데 아무튼 범죄도시의 카지노, 거기다 흑화한 아저씨를 엮었다? 여기까지만 보면 우와 소리가 나올만 하지만 헌데 극중 장동철은 IT 업계의 천재라는 설정에도 불구 머리를 쓰는 날카로운 면모는 없고 시종일관 얼빠진 농담 따먹기에 깐죽거리기 일수. 여보세요, 너 어디야? 저 공항이에요. 너 어디 가는데?
필리핀에서 사업할 거라고 말씀드렸나? 그럼 언제 오실 거예요? 너 이 새끼야 뒤질래? 곧 연락 드릴 테니까 조만간 뵐게요. 또 거기다 최소 수천억에서 많게는 수조 원의 이권이 걸린 코인 상장을 추진하면서 겨우 인터넷 불법 도박장 지분 10%를 가지고 백창기와 티격태격, 나아가 서로 뒤통수를 치고받고 배신을 반복하다 결국 허무한 죽음을 맞는 등 개그 캐릭터로 보기엔 딱히 큰 재미를 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빌런으로서 영화에 큰 역할을 한 것도 아닌 그저 허무하게 소비된 인물, 심지어 마석도와는 단 한 번의 마주침이나 엮임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메인 빌런 백창기는 분명 괜찮은 카리스마에 아저씨를 연상케 하는 화려한 단도 액션을 선보였지만 거기까지가 전부. 너무 자기적인 범행 모습과 개연성 떨어지는 행동 패턴 등 여러모로 완성도가 아쉬웠고, 그리고 무엇보다 마지막 마석도와의 격투신, 분명 중반까지는 강한 모습이었는데 막판에 1대1도 아닌 2대1로 싸우지만 마석도에게 좀 허무하게 지고 말죠. 일어나. 그리고 있는 대결 장소가 비행기 내부라는 너무 협소한 공간 때문으로 다시 말해, 아저씨는 단도를 활용한 손기술과 이리저리 구르고 날아다니는 스피드가 주특기인데 지금까지 좁은 공간 액션으로 재미를 많이 본 탓인지 허명행 감독은 구르기나 점프를 전혀 할 수 없는 협소한 장소를 최종 결투처로 선택. 그러니 스피드를 봉인당한 백창기의 포스는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다 기내 시설물은 너무 튼튼하기에 1편의 화장실이나 2편의 버스처럼 부서질 수 있는 기물이 거의 없어 충격에 의해 발생하는 파편 효과 역시 크게 생기지 않았죠. 거기다 범죄도시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카타르시스. 1, 2편에서 크게 느껴진 이 카타르시스는 4편에선 그닥 느껴지지 않았고, 이게 가장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내 가족까지는 1편 장첸이 극악무도했던 건 같은 범죄자를 죽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고한 시민들, 특히 이 어린 왕호를 해쳤기 때문이며. 엄마 만나봤어? 예, 잘 있습니다. 됐어 이제. 야, 애긴 줄 알았더만 다 컸네 이제. 저도 이제 15살입니다. 오, 그렇지. 그럼 앉아봐. 알겠어. 2편 강해상도 마찬가지. 그가 정말 잔인하고 악랄해 보였던 건 일반 사람들은 물론 형사, 심지어 의경까지 시종일관 약자를 해치는 모습들. 따라서 관객들은 이 부분에서 감정이입을 하며 크게 분노하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쌓인 분노를 마지막까지 식지 않게 잘 드리블, 악당들의 절규에 이은 마석도의 시원한 응징으로 쌓여있던 분노가 한 번에 해소. 마치 1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가는 듯한 시원한 개감을 선사하였죠. 여담으로 이런 드리블을 잘했던 영화가 바로 강철중의 공공의 적 시리즈.
하영. 헌데 3편의 주성철도 그렇고 4편의 백창기 역시나 범죄자들끼리 서로 물고 뜯는 모습이 대부분으로, 물론 백창기도 민간인을 해치는 장면이 2번 있긴 했으나 이 부분의 묘사는 미약했고, 따라서 카타르시스를 느낄 만큼의 분노는 유발되지 못했죠. 즉 카리스마가 어느 정도 잘 만들어졌으나 분노 유발 포인트가 적었다는 것. 또 거기다 액션만큼 중요했던 개그 부분, 찰진 대사와 상황 연출로 웃음 폭탄을 만들어냈던 범죄도시. 너 그냥 좀 맞아야 돼. 맞다가 죽을 것 같으면 그럼 벨 눌러. 느리게 줄게. 너는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사는 내가 소개시켜줄게. 들어와. 인사해. 주 변호사야. 이번에도 검증된 캐릭터 장이수가 앞장서 재미난 장면들을 꽤 많이 만들었지만, 그래도 관객들이 푸하하고 다같이 빵 터지는 웃음 홈런은 부재. 그저 키키 크크 정도의 개그 안타가 좀 있었을 뿐 그것도 타율은 저조했고, 따라서 3편 초롱이가 그리워지기까지 했습니다. 앞장서. 너 같이 안 가면 또 맞아. 그래요? 빨리 가요. 거기다 광수대의 화력도 좀 아쉬웠는데, 특히 1, 2편에서 마속도와 티키타카를 잘했던 전일만 반장의 부재가 그랬고, 가서 좋은 말로 자수시키는 건데 그게 무슨 수사야. 네가 가면 그게 수사야. 네가 그 소개팅 나가잖아? 그건 수사야. 그리고 3편부터 등장한 이범수 팀장은 그저 꺼다 놓은 보리자루 수준으로 연기파 배우를 데려다 이 정도밖에 못 썼다는 것도 매우 아쉬운 부분이었죠. 차라리 이범수를 빌런 쪽으로 썼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 강한 놈이 오래가는 게 아니라 오래가는 놈이 강한 거더라. 결론적으로 범죄도시 4편은 직전 3편보다는 좀 낫다는 평가가 많지만 1, 2편에는 한참 미치지 못한 평작 수준의 영화. 물론 그렇다 해서 재미없는 영화는 결코 아니지만 1000만을 달성한 영화로 보기엔 아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어질 후속작은 많이 달라지길 바라며 여기까지 머프무비였습니다. 잠깐만. 우리 둘이 나누면 야야야. 5대5 얘기는 꺼내지도 마. 어차피 내가 오잖아. 개새끼네 진짜.